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국경을 넘나드는 게 상품이나 돈뿐일까요? 아니죠. 바로 사람도 국경을 넘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의 이동, 다시 말해서 국제 노동 이동이 세계 경제 판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상품이나 자본이 움직이는 거랑 사람이 직접 국경을 넘는 건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알아볼 겁니다. 첫째, 노동 이동을 왜 알아야 하는지. 둘째, 이민 현상을 분석해낸 경제학 모델은 뭔지. 셋째, 그래서 누가 이익 보고 손해 보는지. 넷째, 이걸 한국 현실에 적용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그럼 첫 번째, 국제 경제라는 큰 그림에서 사람의 이동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제경제학 하면 상품이 오고 가는 무역을 먼저 배우거든요. 근데 그건 반쪽짜리예요. 그 상품을 만드는 사람, 즉 노동력이 국경을 넘나드는 걸 알아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국제경제를 한 단계 더 깊게 이해하는 열쇠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이민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아주 강력한 모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델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 이 개념만 알면 됩니다.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줄여서 NPL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쉬워요. 그냥 노동자 한 명을 더 뽑았을 때 회사 전체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바로 그 값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는 곧 그 노동자의 월급이 되고요. 자, 이 그래프가 바로 그 NPL을 보여주는 건데요. 가로축은 노동자 수, 세로축은 생산성, 즉 임금이에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쭉 내려오죠.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주방에 요리사가 1명, 2명 늘어날수록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노동자도 무작정 늘린다고 생산성이 계속 똑같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곡선 있죠? 이 곡선 아래쪽의 면적 전체가 바로 한 나라가 만들어내는 모든 생산량, 즉 GDP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한쪽은 월급이 높고 다른 쪽은 월급이 낮은 두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 사이에 문이 활짝 열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거대한 노동 이동이라는 파도 속에서 과연 누가 이득을 챙기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될까요? 이 모델이 그 승자와 패자를 얼마나 명확하게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랑 같이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쉬워요. 이 긴 막대가 전 세계 노동 인구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서 시작하는 건 임금이 높은 우리 본국,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건 임금이 낮은 외국입니다. 처음엔 본국 임금이 A점으로 높고 외국 임금은 B점으로 낮죠. 자, 여러분이 외국 노동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본국으로 일하러 가겠죠? 그렇죠. 바로 이 임금 차이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노동자들은 이 차이가 사라질 때까지, 즉 두 나라의 임금이 저 C점에서 똑같아지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 모델의 마법이 펼쳐집니다. 이 노동 이동 덕분에 세계 전체의 생산량은 바로 저 작은 삼각형 ABC의 면적만큼 순수하게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전 세계의 파이 자체가 더 커지는 플러스섬 게임이 된다는 겁니다. 노동 이동을 경제학적으로 긍정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파이가 커졌다고 해서 모두가 사이좋게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커진 파이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표가 그 결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이주 노동자는 당연히 월급이 오르니까 이익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노동자를 받은 본국 자본가도 이익입니다. 왜? 노동력이 많아지니까 임금 부담은 줄고 이윤은 늘어나거든요. 반면에 원래 있던 본국 노동자는 어떨까요? 새로운 경쟁자들이 생기니까 임금이 떨어질 수 있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 이동은 전체 파이를 키우지만
그 조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이 모델이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이론일까요? 아니죠. 이걸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대한민국 현실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세요. 2023년 현재 정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많이 오셨죠. 이걸 우리 모델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바로 한국이 임금이 높은 본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88.4%. 이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에 온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거의 9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모델에서 봤던 본국 자본가, 즉 이 경우에는 인력난을 겪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모델이 예측했던 그대로예요. 이민을 받는 나라의 기존 노동자, 특히 비슷한 일을 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론이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복잡한 모델과 현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어떤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걸까요? 오늘 좀 머리 아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방금 세상을 꿰뚫어보는 아주 강력한 무기, 경제학적 렌즈를 하나 장착하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여러분은 이민 문제 같은 복잡한 이슈를 볼 때 그냥 감정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 이면에 어떤 경제적인 힘이 작용하는지,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그 구조 자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경제학적 렌즈로 이민 문제 그리고 세계 경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 질문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슈퍼파워를 키워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